화면을 조금 키우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들을 마을 주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 내용을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게 일요일이나 어제 공유했었던 내용인데 실패 청년 파티, 다양성과 자치를 위한 청년 공간이라는 내용으로 공유를 했었는데, 예를 들면 16개의 공유도 일어나고 해서 어용도, 마을 주민분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이나, 그래서 마을 주민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한번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브런치에 그 소개된 내용을 쭉 봤었던 내용이고요. 제 페이스북 가시면은 링크가 있는데, 이제 베이징에 있는 어떤 대학 공간 706 청년 공간에 가다 실패 청년 파티 다양성과 자치를 위한 청년 공간. 그래서 베이징에 706이라고 하는 그 청년 공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우연하게 위챗으로 그 이벤트를 초대를 받았는데, 그 이벤트가 실패 청년 파티. 그래서 신기하기도 해가지고 이게 어떤 곳인가 해서 쭉 내용을 소개한 공간이고, 이렇게 사진 같은 경우도 찍어 놓으셔가지고 브런치 그래서 쭉 보실 수가 있고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단순하게 숙박시설이 아니고 하나의 생태계로 좀 이렇게 느꼈던 것 같다. 그래서 706 생활 실험실의 거주자들은 각 공간에서 교류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험실에 오가며 교류하기도 한다. 그래서 되게 이제 흥미로운 내용이더라고요. 이런 내용, 사진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소개하신 분이 굉장히 한 여러 번 이쪽 공간을 방문하시면서 남겨놓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이면은 아마 이제 이것만 보고 그만뒀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좀 깊게 조사하는 또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중국 내용이다 보니까 중국어로 바이두에 검색을 하지 않으면은 검색 양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그 구글이 중국에서 이제 사업을 이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테마록, 퇴근 시간 마구마구 줄여주는 컨텐츠에서 공유한 내용이죠. 그래서 706 청년공간 이렇게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서울시 청년공간 뭐 이런 비슷한 청년공간들만 쭉 나와서 정확하게 검색이 되지가 않아요. 이 검색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여기 앞에 소개된 컨텐츠가 검색 결과에 걸린 내용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들은 어떤 빅을 써야 된다? 따옴표 검색을 여기서 검색어에다가 706 청년공간 따옴표를 묶어주면은 이 검색어가 들어있는 검색 그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마을 주민들께서는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 제가 테마록에서 알려드렸기 때문이죠. 모르시는 분들은 이장 마을 방송에서 테마록 그 지난 동영상을 꼭 보시면 됩니다. 엔터를 딱 때려주면은 쭉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드디어 이제 백서 검색 결과가 하나가 걸립니다. 이게 보니까 약간 블록체인 프로젝트 그 화이트페이퍼 백서가 있는 내용이고, 그 706 청년 공간에서 활동하셨던 분이 이 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이렇게 멤버로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검색어 키워드죠. 요거를 복사해 와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우리는 검색어에다가 검색어를 넣으면은 우리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쭉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일단 중국어 사이트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원본을 먼저 보면은 중국어 사이트로 쭉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당연히 그 중국어를 할 수 있으면은 원본 그대로 그 마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또 중국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글 번역기가 원래 이렇게 중국어 페이지로 가면은 이제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는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한국어로 번역해서 보는 것보다는 영어로, 왜냐면 문법 구조가 그 영어랑 더 이제 비슷하다 보니까 영어로 번역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원문이랑 좀 가까운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번역이 쭉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되는 거죠. 구글에서 이제 검색을 해주는 거고, 당연히 그 정확하게 검색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베이징의 청년들의 어떤 공간, 자치 공간,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다. 그리고 706의 어떤 현실적인 그 딜레마 아래, 현실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것들을 타이틀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일단 차를 좀 한 모금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공간에 706 공간에 그 사진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하면은 여기 이제 아까 앞에서 브런치에서 활용했던 그 사진들, 아마도 706 거기 공간에 거주하고 계신 분, 오퍼레이션 팀이군요. 오퍼레이션 팀에 대한 그 사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살롱 이벤트 706에서 그 이루어지는 살롱 이벤트에 대한 사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후킹 더 월이라고 하는 곳에 뭔가 약간 업무 공간에 이렇게 포스트잇처럼 뭔가 써붙일 수 있는 그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라든가 기술, 재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람들끼리 이렇게 쉐어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붙여놓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706의 예를 들면 업무 공간, 약간 뭐 우리가 흔하게 이해할 수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로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게스트 버디는 뭔가 거실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사진 모습인 것 같고요. 카페가 또 706 카페가 또 따로 또 그 있는 것 같네요. 근데 카페라고 보기에는 다소 단촐하지만 카페의 모습도 사진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706 그 청년 공간 유스 스페이스가 베이징 대학교 쪽에 이쪽 공간에 좀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정확하게 지명을 알기가 조금 이제 힘든데 이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고, 아마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는 예를 들면 아저씨, 이렇게 뭔가 암밴드 차고 이렇게 순천한 아저씨도 정확하게 그 장소가 어딘지 모르지만 하도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니까 거기가 어딘지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는 공간으로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같이 살고 있고 일도 같이 하고 재능도 공유하고, 근데 모든 사람들에 있어가지고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에게는 파트너도 발견하는 공간이고, 파트너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아마도 중국어,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도 한다. 20층의 주거 공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있고, 하면 이제 리포터의 시선으로 거기 이제 그 출입국 공간에 706 공간에서 열리는 이벤트에 대한 그 공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게이 컬처 페스티벌에 대한 내용이고, 컬리지 LGBT 팀 쉐어링에 대한, 그래서 요 두 개에 대한 그 이벤트가 이벤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요 이벤트는 706 유스페이스에서 그 진행이 됐던 2,000개의 이벤트 중에 2개일 뿐이었다. 처음 이제 시작 그 이후로 2,000개 이벤트. 그래서 굉장히 어떤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원웨이 스트리트의 창업자 이분이 이곳에서 살롱을 진행했던 것 같고요. LGBT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LGBT 관련된 뭐 그룹이나 이벤트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지만 이곳에서는 이벤트들이 열리고 있고, 예를 들면 섹슈얼 마이너리티 성소수자 관련된 토픽들도 많은 토론도 이루어지고 뭐 의견 교환을 위한 미팅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600 스퀘어미터 정도 그 공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8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8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위치해 있고, 그 공간 안에 뭐 사무 공간, 작은 뭐 극장, 그다음에 뭐 도서관, 뭐 커피숍 이런 것들이 그 공간 안에 위치해 있다. 여기 706 공간이 2012년도에 처음에 이제 시작을 했나 봐요. 2012년 초기에. 그래서 그 컨셉은 청년을 위한 공간, 청년 공간으로 시작이 됐었고, 그거 이후로 좀 약간 중국 전체에 많이 좀 뭐 퍼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요즘에는. 그래서 새로운 컨셉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라이프랩과 자율적인 커미션,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이 새로운 최근에 시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분은 85년도에 태어난 것 같고요. 이분은 90년대 태어났는데, 이 706 공간을 706 공간을 운영하는데 이제 그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두 분이 이분이랑 이분인 것 같은데, 이분은 85년도에 태어났고 이분은 90년대에 태어났다. 이제 창업자 중에 한 명이 생각하기로는 706 공간이 젊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을 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런 의견인 것 같고, 사실 많은 젊은 학생들에게 이런 퍼블릭 졸업 이후에 퍼블릭 라이프, 중국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퍼블릭 라이프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즉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보게 된 것 같아요. 자유학교랑도 또 맥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 대학교 교육의 어떻게 보면 대학교 교육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마 창업자가 생각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일과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나 봐요. 학생들이나 뭐 미디어 사람들이나 창업가들이나 뭐 예를 들면 체리티, 아마도 뭐 이런 쪽 제3 섹터에 일하시는 사람들이 부족할 새가 없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제 2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일과 시간에 다녀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뭐 하는 이야기나 듣는 이야기들이 뭐 정치, 민주정치 관련된 분석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듣는다거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문학에 대해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법, 뭐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거나, 뭐 기타를 연주한다거나, 뭐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몇몇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션들도 열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뭐 도서관에 모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느슨하게 거실 같은 공간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도 뭐 있을 거라고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불은 계속 켜져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맥주 마시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텍사스 홀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른 새벽까지, 이른 아침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도
발견할 수 있다. 뭐 랩탑이나 책, 그리고 영문 리뷰들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흩어져 있다. 그런 것들을 상황을 묘사를 하는 것 같고요. 아마도 한 캐파가 50명 정도 게스트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은 그냥 대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지역 사람들은 아니지만 몇 년 동안 이 베이징에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한 렌트하는 비용, 임대 비용이 2,000위안 정도? 한 달에 2,000위안 정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2,000위안을 한국의 돈으로 바꾸면은 한 33만 원 정도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33만 원 한국 돈으로 하면은 33만 원 돈을 한 달에 이렇게 내는 것 같고요. 그렇게 33만 원 정도를 내면은 오직 여기 그 사람한테 그 제공받는 거는 벙크베드 2층 침대 뭐 위나 아래 이렇게 2층 침대 중에 하나를 제공받는 것 같고, 가격이 그렇게 당연히 높은 거는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이 스몰 시티 하우스랑 이 빅 시티 베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젊은 사람들이랑 예를 들면 커뮤니케이션, 그 대화 나눌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장점이 있다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 같고요. 미디어에서 아마도 여기 706 공간을 유토피아로 좀 이렇게 뭐 소개를 하는 것 같은데, 이상과 현실 운영과 이상적인 거 사이에서 좀 혼돈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어떻게 운영되는가 봤더니 706이 아마도 창업자들의 지원에 조금 많이 의지해가지고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해 한 1년 반 정도는 요 창업자들의 여기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돈으로 좀 약간 유지가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어,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아마 여기 20, 100, 저만 12만 위안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으로 다시 또 이렇게 런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 거 봤더니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 한 2천만 원, 20, 100, 1000만, 10만, 2천만 원 정도의 크라우드 펀딩을 받아서 운영을 지속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달에 아까 33만 원 정도 내는 내용들 이렇게 내는 비용도 포함해가지고, 그렇지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소음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또 이렇게 생기기도 시작했고, 아마도 이제 여기 이제 공간, 그러니까 거기 그 지역 안에서의 이슈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2013년도에 초에 아마도 베이징의 이런 공간에 이제 조금 이렇게 제약 사항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무, 그러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그 규칙 같은 거, 법 같은 거, 조례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둬가지고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더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다 뭐 이성 도시나 삼성 도시 그런 이렇게 큰 그 도시 작은 도시에서 베이징 같은 곳으로 옮겨오다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은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의 그 법 테두리 안에서 애매한 그 위치를 차지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여기 이제 706에서 살롱 하는 아마도 이제 뭐 아티스트 분이 공연도 이렇게 같이 즐기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과 현실. 그래서 현실에서의 706 같은 경우에는 뭐 커피라든가 어코모데이션, 뭐 여행, 뭐 이런 거 기타 등등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조금 좀 생존을 유지를 하고 있고, 베이직 밸런스 페이먼트 달에게 들어오는 것들. 근데 이제 이 돈을 만드는 데는, 예를 들면 그 이득을 만드는 데는 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는 것 같고요. 점진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루어질 때 약간의 이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저기 이제 레귤레이션이랑 조금 맞닥뜨려지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시작하게 됐다. 약간의 회색 영역이 있는 거죠. 이 통해 가지고 수입이 벌어지다 보니까 처음에 그냥 시작했을 때는 그냥 재미로 젊은 사람들이 같이 한 뭐 12명 정도 젊은 사람들 같이 이제 채굴 공간에 재미로 이렇게 사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생각을 했었고 여기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요 사람만 베이징 유니버시티에 여기 우체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체 그다음에 통신 대학 여기에 졸업한 학생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그리고 요 분이 여기 대학교에 졸업한 학생이었던 것 같고요. 뭔가 거기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학교 생활에 공부를 했었는데 뭔가 여기 이제 아마 논문 같은 거를 못 써가지고 그냥 중퇴를 했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 얘를 서로 좋아하지 않았다. 이게 뭔가 영어 번역은 좀 구린 것 같고요. 직업 구하는 걸 계속 구하려고 노력하잖아. 그냥 그러니까 706에 머무르는 것으로 결정을 했다. 그거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feel free, 자유로운, 이 필요했다. 이 청년 공간을 몇 년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요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캐피탈, 소셜 리소스를 다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를 굉장히 또 잘 했나 봐요. 하는 것도 좋아도 했었고. 그래서 뭔가 위챗에서 뭔가 이렇게 폴링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끌어당기면 그 안에 그냥 훅 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끌어다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챗에 그룹 400명 이상 있는 그룹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젊은 기관에 일하는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기도 하고 문화 쪽이라든가 퍼블릭 웰페어 이런 뭐 이런 쪽에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위챗 그룹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번 호킹하게 하는 거를 잘 하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사전에서 봤던 것처럼 업무 영역의 훅월, 뭐 후킹월 이런 것에 사람들이 원하는 거, 배우기를 원하는 거, 아니면 어떤 스킬들, 지식들 공유를 원하거나 아니면 제가 할 수 있거나 공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써붙일 수 있는 그런 그런 쪽지들이 색색 쪽지들이 이렇게 붙어 있고 지금 이분은 아직까지는 스스로 자기 그냥 월급 벌어가지고 쓰고 있는데 각 달마다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는 이득이랑 왜냐면 이제 여기 공간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는 비용들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렌트랑 이런 거 필요하면은 달에 한 10,000위안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000위안이 어느 정도 될까요? 10,000위안 치면은 20, 100, 1000만, 한 17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뭐 월에 들어가면 한 5천 위안 정도 들어오는데 그러면 10,000위안이면 한 5,000위안 정도가 비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물값이랑 뭐 전기라든가 그다음 당연히 이제 운영하는데 이제 인력 비용들 근데 현재 이게 이 상태를 이렇게 즐기고 있고 굉장히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팀들이. 그리고 삶을 탐험하는 거 자체가 좋다. 삶을 탐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 여기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그 자체가 여기 706 뉴스 스페이스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exploring life is more likely. 그러니까 요 분이 1990년도에 태어났는데 706 공간에서 가장 나이 많이 든 사람이라고. 와, 그리고 스스로를 스피치 디자이너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래서 706 공간에서 칩 스토리 오피서 CSO, 이거는 미국의 대통령이랑 비슷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체적으로 즉 저기 대학교를 중퇴하고 청년 무슨 개발 프로젝트 1년짜리 그 중국 그 지방에서 하는, 지방에서 일하는 1년짜리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게 있나 봐요. 거기 이제 참여했었고, 그때 이제 706에 왔었나 봐요. 그리고 첫 파트너를, 스피치 캐리어를 디자인해온 첫 파트너를 아마 706 공간에서 만났던 것 같고, 706 공간에서 있었던 이벤트에서 만났었나 봐요. 그 어떤 기업, 그러니까 창업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비슷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던 것 같고, 뭔가를 같이 하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706이 주는 장점이 뭐 비슷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같은 뭐 이렇게 철학이나든가 이런 것들을 뭔가 일을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좀 쉬운 공간인 것 같고, 이분이 좀 신기하게 매번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마다 706에 데려와 가지고 자기가 여기 산다는 거를 보여준대요. 그래서 아마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게 신선한 자극이 되는 것 같고, 왜냐면 한 번도 이제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신선한 자극이 되는 것 같고, 그렇게 자극을 받는 것 자체가 자기한테 이제 그 밸류를 추가를 해주는 거다. 이거는 플러스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여기 산다는 것 자체가 나는 다른 사람이다, 특이한 사람이다, 색깔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클라이언트한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고, 아마도 이제 만나는 클라이언트들도 젊은 사람들 같은데,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를 좋아한다. 이미 비슷한 아마 가격의 렌트를 베이징에서 뭐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사람 물론 이거 706에 사는 게 가격적으로 더 메리트 효과적이기도 하고, 거기에 더해서 자기 방도 돌아다닐 수 있고 룸메이트 방도 돌아다닐 수 있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여기 한 100 스퀘어니까 한 180평 뭐 200평 되는 공간에, 그래서 마치 한 40만 밀리 여기 하우스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자기 공간은 작지만 공용 공간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베니핏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이분은 브랜드 아울리치어로 706에 33년 전에 일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에게 세 가지의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일라이트 자각을 만들어줬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고, 처음에 706 그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와가지고 그 참여를 시작을 했나봐요. 그래서 나중에는 브랜딩 리치아웃 일을 하면서 그 오퍼레이션 팀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됐고, 그때가 그 나이 한 25대, 토플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이제 그만두고, 아마 뭐 토플 강사였냐, 토플 강사 하는 일을 그만두고 706에서 자원봉사로 참여를 했다가, 자원봉사 이벤트에서 자원봉사 참여를 했다가 브랜드 리치아웃 하는 그 일로 706의 오퍼레이션 멤버로 조인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몰랐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결혼해서 뭐 아이를 갖고 뭐 이런 친구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이런 이제 서클 이런 주기 이런 것들 생각을 했었고, 보통 높은 밸류 이런 거를 추구하는 거에 굉장히 이제 갈급했었다. 1차원적인 뭐 이런 그런 건가요? 친구들 눈에는 706에 사는 그의 삶이 시간 낭비고 또 굉장히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라고 이제 비춰졌던 것 같다. 그리고 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그 삶을 뭐야 하는 거를 원하고, 그거는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가끔 종종 저기 월급도 없고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일일 거다.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얘기하고요. 여전히 그는 706대 그때의 시간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고, 낭만적이고 저녁 되면은 낭만적이고 막 생각이 막 저기 폭발하는 그때를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술도 마시고 뭐 이야기도 하고 뭐 옥상에서 기타도 치고 다음날까지 막 기타 치고 막 노래하면서, 그리고 다 그냥 바로 아래층에 가면은 그냥 빈 베드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그 침대에서 이렇게 자고, 뭐 이렇게 바닥에서 거실에 있는 바닥에서 그냥 자더라도 친구들의 삶을 그렇게 가져서 그냥 그런 거를 즐기고 또 있었고요. 요 분은 706은 빅 블라인드 데이트 같다. 각각의 약간 좀 이제 인터뷰를 실으면서 706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네요. 약간 정말 커다란 그 블라인드 데이팅, 소개팅 이렇게 갖고, 이분은 자기 짝꿍을 2년 전에 706에서 만났네요. 많은 여성들, 젊은들이 다양하고, 다양한 젊은 사람들, 여성들이 많고, 각자가 다 자기 취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 자기랑 뭐 마음이 맞는 사람들을 여기서 만나는 게 굉장히 쉽다. 이 다양함을 존중하고, 자유를 지키고, 독립적으로 생각을 하고, 뭐 인터넷이 뭐지? 우월한 감정,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Never only as a good time. My own life. 내 자신의 삶. 아마도 706에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생각을 갖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706의 캐릭터다. 그리고 또 요분은 1989년에 태어난 분이고, 의상 디자인 그거를 준비를 해외에서 의상 디자인을 하다가 굉장히 낯선 사람들 706에 많이 있다는 거를 느꼈고, 뭔가 소속에 대한 것들을 느끼게 소속감을 갖게 해줬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이분은 학교에서 그 따돌림 같은 거를 당한 기억이 있었대요. 굉장히 바쁜 부모님은 그 따돌림 당한 자기를 이렇게 케어해주도 못했고, 대학교에 와서야 오직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좀 이해도 해주고 서로 같이 있어주고 좀 이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졸업하고 나서는 또 천천히 또 우울증이 좀 찾아왔나 봐요. 왜냐면은 다시 이제 약간 고립이 됐었나 봐요. 대학교 졸업하고. 아마 그 친구가 또 대학교 졸업하고 어디 떠났나 보죠.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여기 심리상담 여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 심리상담 하는 그 카운슬러가 이분한테 저기 706 젊은이 공간에 한번 가봐라, 그렇게 또 이렇게 제안을 해줬었나 봐요. 그래서 당신에게는 굉장히
그 좀 프렌들리하고 자유롭고 뭔가 좀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같이 좀 이렇게 가줄 수 있고 함께 이렇게 해줄 수 있고 그녀의 이야기,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동료가 있고 이런 친숙하고 좀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분한테 706을 추천해서 아마 이분도 이제 706에 또 왔었나 봐요. 뭔가 마인드 이거 잘 모르겠지만은 누군가가 그녀랑 나라는 누군가도 그녀를 뭐 이렇게 익스팬드 뭔가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다. 706에서 머문 한 달 이상 동안에 어떤 그 심리적인 저기 뭐죠 이 피지컬 카운슬링을 받지는 않았고 게스트가 모두 서로 동등한 그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분들 706 안에 있는 멤버들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나랑 이야기를 해줬다.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을 나에게 소개를 해줬다. 친구로서 아니면은 소개를 해줬다. 그래서 이분한테는 정말 예를 들면은 많은 심리적인 지지도 얻고 그래서 여기 또 같이 저녁 먹는 사진도 있네요. 소설 다니는 형태로 시티즌 익스페리먼트 중국어로는 뭐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역시나 그렇죠. 현실과 있으면 항상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대학교 막 졸업한 여기 요분 비영리 기관에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했었는데 706에 지난 여름에 머물렀었나 봐요. 근데 치킨이란다. 부엌 키친도 굉장히 더럽고 항상 이런 일이 생기죠. 여러 사람 있으면은 아주 몇몇 사람들만 그냥 청소를 하더라. 치우는 놈 따로 있고 뭐 어지르는 놈 따로 있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뭐 물품 같은 것들도 많이 파손도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어쨌든 오퍼레이션 팀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좀 운영하기가 좀 어려웠었나 봐요. 요 창업자 요 팀에도 불구하고 랜드로드 앤드 테넌트 집주인과 예를 들면 아마도 이제 운영자랑 여기 사는 분들 사이의 관계가 이퀄 다이얼로그 메커니즘 동등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를 여기 이제 706 공간에 사는 분들이랑 만드는 거를 좀 이렇게 원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를 원했다.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소속감, 어떤 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뭐 불편한 점이라든가 그런 거를 동등한 관계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짜는 거를 원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라이프랩이라는 거를 만들게 됐고 2015년 여름 이후로 라이프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게 됐고 그게 이제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였다 또 만들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706 공간의 거주민들의 어떤 관심에 대한 부분들을 매니지먼트 팀이 뭔가를 결정하거나 이런 걸 할 때,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팀이 아마도 이제 그런 업무의 분담 같은 것들에 대한 그 압박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같이 거주자분들이랑 하기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나봐요. 그래서 요 분이 처음 이제 프레젠트, 의장이 된 거죠. 그 자율위원회. 그리고 6명이랑 같이 이제 그 멤버가 구성됐나봐요. 아마도 그러니까 프레젠트 1명, 이제 6명 같이 해서 한 7명 정도가 그래서 자율위원회에 저 멤버로 구성을 했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라이프 레보토리, 삶의 실험실을 위한 그 아주 기초적인 그 규칙들을 토론하기 시작했고, 현재와 미래 그 거주자들이 컨트랙트 스피릿, 이게 뭘까요? 좀 나중에 오는 사람, 현재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조금 따를 수 있는 그런 룰들 같은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렇게 그 예를 좀 이렇게 든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아마 새로운 게스트가 뭔가를 잃어버렸나 봐요. 한 5천 위안 정도 되는 거를 잃어버려서 여기 이제 자율위원회 뭔가 이제 판단이 필요한 그 이제 거가 됐겠죠. 누군가가 소지품을 이제 잃어버렸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제3의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중간에 이게 이제 게스트 책임이냐, 아니면 매니지먼트 의 책임이냐, 뭔가 합의를 이룰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미팅이 된 다음에 쭉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서로 이제 토론도 하고 자율위원회에서 토론도 하고 해서 투표도 해서 결정을 했나 봐요. 706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즉 매니지먼트 팀에서 좀 더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분실물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들이 진짜 이행이 되는지 계속 매니지먼트 팀이, 706 매니지먼트 팀이 그걸 진짜 뭐 보상이나 배상에 대해서 실행에 옮기는지 계속 지켜보려고 남아있는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사회주의 국가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민주적인 경험 자체가 좀 더 익숙하지 않은, 그래서 위챗에서 참여를 하고 실제보다 예를 들면은 재미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실제보다 더 크다. 이게 뭐 어떤 걸로 해석이 됐을까요? 그리고 아마 그 창업자 중에 그 의장, 예? 의견은 비록 되게 컬렉티브 집단적인 결정이 공평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 아까 창업자분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멤버들이 마지막 그 결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방해,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뭐라고 방해하려고 이렇게 할 생각도 없고, 만약에 이게 이제 룰로 만들어지면은 뭐 이렇게 결정이 되면 그거를 이렇게 수용할 생각이다. 수용해야만 한다. 자신들이 관심 갖고 원하는 바에 대한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연습이 되는 거고, 아마도 운영팀이랑 좀 반대되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방법을 더 선호한다. 드는 경청이 있고, 실험에 대한 그 분위기, 그러니까 페어한 다이얼로그에 대한 그 분위기에 대한 이 실험이 있을 거다. 왜냐면 이렇게 토론하다 보면은 아마도 이렇게 운영팀이 궁지에 몰리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지지한다. 창업자 이분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군요. 여기 또 이제 커뮤니티 위원회의 한 멤버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이 자율성의 이 과정이 사람들 간의 기초적인 대화가 사람들 간의 자율성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 이게 한 가지면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원포인트를 이야기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문제다. 왜냐면 그거는 퍼블릭 라이프가 없기 때문이다. 대화 안에 어떤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우리는 깊은 그 토론을 할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할 거고, 이런 조직을 난 진짜 들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같이 모여 살면서 정말 히피처럼 대화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뭔가를 하고 같이 살고, 솔직히 이야기하자면은 약간 진짜 공동주의 같은, 이런 약간 진짜 공동주의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거에 대해 몇몇 목회자들은 다르게 생각하는데, 나중에 이제 미래에서 해외에서 이제 커뮤니티들 저기 선거에서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더 현실적으로 일어날 거다. 706 내셔널 프로모션, 706을 만든 다음에 굉장히 많은 그 청년 교류 공간들이 생기기 시작했나 봐요. 청두의 028 유스 스페이스, 광저우의 얼얼 유스 스페이스, 샹하이의 WS 유스 스페이스. 이들 중에 창업자들이 706에 와서 경험을 한 다음에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비슷한 그 플랫폼들을 창업을 했다. 그중 여기 이제 기기라고 하는 분, 교수님이시구나. Cultural Research Institute of Capital Normal University. 거버먼트 프로젝트 일을 좀 하시나봐요. 706 모델을 전체 나라의, 전국, 중국 전역에 좀 이렇게 프로모션하기 위한 거를 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그 자녀 하나 운동을 좀 오랫동안 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거에서 생기는, 이거 환자 자녀한테 생기는 약간 컬렉티브 라이프, 이렇게 그 집단적인 그 약간 같이 모여서 하는 그거에 대한 삶에 대한 그 필요를 모르고 사니까 그거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젊은 공간들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캠퍼스 밖에 나가면은 이런 컬렉티브 라이프가 약간 부족하다는 거를 바로 좀 이렇게 느꼈나 봐요. 평소에 캠퍼스 밖에서 대학교 이후의 삶, 대학교 이후에서 이런 컬렉티브 라이프 부족했다. 그래서 GDP, 여기 이제 하드웨어 이렇게 짓는 거에 GDP에다가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야 된다. 어떤 소속감, 어떤 곳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좀 이렇게 빌onging, 소속이 되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거기에 소속되는 소속감에 대한 부분들도 GDP를 어떤 도시의 발전을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발전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도시의 소속감에 대한 것들도 어,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포함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저기 보헤미안 지수 뭐 이런 것들도 있죠. LGBT들이 좀 이렇게 환영받는 도시들이 더 이제 어, 사람들이 더 이렇게 살기 좋은 도시 같은 다양성이 이제 인정이 되는 곳이니까요. 그렇지만 however 역시 현실적인 운영에 대해서 압박이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이제 이상적이게만 살 수는 없으니까 몇몇 사람들이 투 그린 이게 뭘까요? 너무 순진하다 이런 건가? 언더그라운디드 언그라운디드 뭔가 이게 아직 덜 정착된 약간 좀 그런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서포트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 이미 저기 이제 그 포머 팀 멤버가 706을 떠나면서 쓴 그 글이 있었나 봐요. 걱정에 대한 부분들 706의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들 불확실한 목표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상업적인 상업적인 거에 대한 부분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 어린 글을 706의 전 팀 멤버가 남겨놓은 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그 유스리그 커미티 멤버 여기 뭐 청년 뭐 기구인가봐요. 여기 위원회 요 분이 약간 협력하기로 젊은 그 활동들이랑 협력을 원하지만 but 약간 그 정부 지원 거버먼트 백그라운드 가는 거를 갖게 되는 거를 이렇게 초대를 했지만 이분이 말하기를 뭔가 커셔스 아티튜드 약간 좀 더 경계를 가진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에 대한 부분들 막상 예를 들면은 정부 뭐 이렇게 지원 받는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협력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들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셌었나 봐요. 예, 독립적이고 그냥 있는 거에 대한 시민 조직 아마도 이게 조금 뭐 정보기관의 형태 이런 아니면 뭐 산하기관 뭐 이런 단체 이런 걸로 좀 변경을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면 이분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냥 독립적으로 있겠다 독자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706의) 요지 아까 창업자분이 한 명이네요. 젊은 사람들이 706에 오면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가이드를 받고 어떤 비즈니스를 706을 위해 가지고 서포트를 할지 약간의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런 거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렇지만 그와 이분 모두 믿는다. 요거와 원웨이 스트리트 706의 성공을 706은 돈을 모르겠어요. 돈 만들지 못하겠죠. 돈을 벌지 못하겠지만 돈을 버는 거에 또 이용하지도 않을 거다. 현재 이 유토피아는 현실에 대한 압박을 표현하고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낙관적이다. 창업자분. 내가 생각하기에 706은 무너지지 않는다.
심지어 하루에 문을 닫는다고 해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고 굉장히 많은 그룹이 있고 팬이 있다. 그래서 어느 날 망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는, 오픈하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다.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다는 거는, 문을 닫지 않고 not also 크라우드 펀딩 가로 out of more, 아마도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던 요 사람들 때문에 뭔가 심리적으로 좀 믿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자신들의 어떤 가치와 철학을 믿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막 중국어를 영어로 번역한 거를 그냥 슬렁슬렁 아주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쭉 봐서 이분 철학들이나 여기 이제 머물렀던 분들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룬, 여기 타임즈, CNN 타임즈, 예, 옛날 뉴욕 타임즈 중국어 버전인 것 같은데 거기 쭉 이렇게 살펴봤고, 실제로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은 706 lifelab.com 여기 가시면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저기 영어로 번역해 놓은 사이트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모든 내용이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위치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스트리트 뷰가 되면은 약간 공간에 대한 내용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마 중국이다 보니까 구글 스트리트 뷰는 이렇게 좀 지원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자신들에 대한 어떤 설명, 그리고 여기 이제 예를 들면 공간 설명, 입주자들에 대한 멤버들에 대한 설명들도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떤 액티비티들을 할 수 있는지 나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액티비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예를 들면 여기 안에서 쓰이는 어떤 룰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신문에 나왔던 내용들 쭉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이제 긴 시간이지만 좀 시간을 활용을 해봤고요. 저희 또 마을 방송이 구독자가 또 마을 주민들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200분이 넘었기 때문에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좀 길게 쓸데없지만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것들 중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한다 그러면 약간 심층적으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마을 주민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